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등 대표 피서지도 폐장되고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부산 불교계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광복 76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활동을 집중 조명합니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간호조무사 A씨의 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2021 만해 축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지난 2018년 원적에 든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몸에 쌓인 열을 체외로 배출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등 대표 피서지도 폐장되고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부산 불교계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자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며칠만 지속된다면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특히 휴가철에 더해 내주 광복절 연휴도 있어 지금 이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지속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피서지인 부산의 특성상 외부 관광객 유입 차단 효과를 위해 시내 해수욕장은 모두 폐장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법회 등을 위한 종교시설 수용 인원은 최대 20%까지만 허용됩니다. 부산교육계도 4단계 격상에 따른 2학기 학사 일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가 4단계에도 등교 수업 방침을 밝히고 있고 다음 달 6일부터는 전면 등교 가능성도 있어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부산 지역 고3 학생들, 유치원과 초등학생 1, 2학년들은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밀집도에 따라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그다음에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안,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을 거기에 맞춰서 그걸 반영해서 부산 지역의 학교들의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습, 그다음에 신체, 심리정서, 그리고 사회성 이런 전반에 대한 결손이 많기 때문에 이 결손을 회복하는 데는 등교가 가장 적절한,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부산 지역 해수욕장과 부산 지역 주요 사찰은 관광객들과 방문자들의 숫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부산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정부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BP510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산 백신 수억 회 분량이 전 세계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오는 15일이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8.15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BBS 뉴스가 광복 76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활동을 집중 조명해봤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용성 스님.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용성 스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증언은 지금도 불교계를 비롯한 학계 등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성 스님 손상좌인 중림정사 조실 불심 도문 대종사는 3.1운동이 대한제국 부흥운동으로 출발했지만 용성 스님이 대한민국 수립운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해 민족 대표들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호를 말씀을 드리고 선배의 교주님이 받아들이고 민족 대표가 받아들여가지고 대한제국 부흥운동을 대한민국 수립운동으로 하자 해서 운동이 시작돼서 국호를 대한민국의 국호를 용성 조사님께서 일러주시고 3.1운동 때 사용할 깃발로 반도기가 거론됐지만 우주의 진리가 담긴 태극기를 들자고 제안한 것도 용성 스님이었다고 도문 스님은 전했습니다. 이 증언대로라면 당시 33명의 민족 대표가 주도한 독립운동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용성 스님을 거쳐 결정됐다는 의미입니다. 출가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또 우리 문학사의 길이 남을 빛나는 글을 남긴 시인 만해 한용운 스님. 옥중에서 친필로 쓴 조선 독립의 선은 조국의 독립을 향한 기계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무려 34페이지 분량의 빼곡히 적어 강조한 이 글은 1919년 11월 4일자 독립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선생은 일제 말기 총동원 체제 아래 자행된 황민화 정책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민족적 자존심을 꺾지 않으셨으며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1940년 창씨개명 반대운동, 1943년 조선인 합병 출정 반대운동 등을 펼치셨습니다. 1심회란 비밀결사 조직을 꾸려 불교계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했던 백초월 스님. 17살에 지리산 영원사로 출가한 뒤 서울로 올라와 진관사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에 몸을 던집니다. 백초월 스님은 각 사찰의 군 자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고 젊은 불자들을 국외에 독립투사로 내보내는 등 불교계를 기반으로 항일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상징 백범 김구 선생은 공주 마곡사에서 원종이란 법명을 받고 스님으로서 애국 충정의 의지를 더욱 다졌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만해, 용성, 초월 스님 등이 행동으로 실천한 숭고한 애국 정신은 8.15 광복 76주년을 맞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간호조무사 A씨의 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지난해 나눔의 집 할머니 가족과 시설장이 내부 고발자 가운데 한 명인 간호조무사 A씨를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나눔의 집 법인이 전했습니다. 나눔의 집 할머니 가족과 시설장은 지난해 8월 간호조무사 A씨가 할머니들을 위한 의료비 지출 명목으로 지급된 힐링카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2021 만해 축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지난 2018년 원적에 든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무산 스님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선 스님의 시세계가 그려낸 성찰과 문학계에서의 위상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추상 같은 수행 가풍과 무량한 자비 실천, 포교, 세간과 출세간을 아우르는 선시 등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울림을 주고 원적에 든 설악당 무산 대종사. 한국 불교와 현대 문학의 가장 위대하고 빼어난 성과로 손꼽히는 스님의 문학 세계에 관한 세미나가 백담사가 자리한 인제 만해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스님의 후학들과 만해 사상 실천 선향회가 마련한 세미나는
스님 원적 3년을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유지를 잇기 위한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무산 스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을 맞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의 문학과 또 이분의 불교와 이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연차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밝힐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 첫 번째 순서로 문학을 중심으로 무산 스님의 문학 세계의 깊이는 어떤 것인지 또 그 폭은 얼마나 넓은 것인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스님의 상좌이자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인 공일 스님의 설악무산 달마 신면목의 새로운 독법, 홍용희 문학평론가의 스님의 시조 세계를 바라본 논문, 홍성란 시인의 설악무산 시조의 형태 분석 등 스님의 시 세계를 조명하는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오연 스님의 사상은 부처님을 중생 속에서 찾는 중생불 사상입니다. 용들이 마을 노인들을 부처님 모시듯이 하였고, 오연의 시 이내 몸은 깨달음을 얻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밝힌 시입니다. 강대무별한 우주 속에 미미한 중생에 불과한 이 벌레에 자기 자신을 비유했는데, 원래 중생은 없습니다. 중생이 바로 부처입니다. 세미나에서는 또 백원기 교수가 스님의 선시에 대한 선적 해석을, 박민호 서울대 교수가 스님의 연작시 절간 이야기에 나타난 민중적 중생의 의미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 이경철 시인의 설악무산의 시조 부흥운동, 이승원 문학평론가의 스님의 문학세계와 그 위상, 김관용 시인의 스님의 시에 대한 철학적 세계관에 대한 연구 등 스님의 문학세계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공모 사업까지 하면서 권력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은 오영훈 의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홍보비가 과연 경기도민을 위해 쓰고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본소득 홍보비를 이제 외국 언론에까지 좀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권력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제기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가 지역구인 재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불자 모임인 연등회 회장과 정각회 간사, 제주 문강사 신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BBS 뉴스는 어제 온열 질환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몸에 쌓인 열을 체외로 배출하는 게 관건인데 혼자 있지 말고 수분을 보충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이라고 합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같은 불볕 더위를 이기는 데는 시원한 물 한 잔만한 게 없습니다. 물을 얼려갖고 나와요. 오곡차를 끓여갖고 냉동실에 넣다가 좋아요. 실제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체액과 비슷한 성분인 이온 음료라면 더더욱 좋은데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인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제 물만 먹으면 안 돼요. 땀이라는 건 염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물을 보충할 때는 이온 음료, 땀을 많이 배출했다. 그럼 물보다는 이온 음료, 염분이 들어있는 걸 먹어야지 적절하게 전해질 유지가 되는 거죠. 온열 질환은 혼자 있을 경우가 위험합니다. 자각 증상 없이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집에 혼자 있으면은 우울증 와서 치매가 올까봐 무서워서요. 먹으면 나 여기 속에서 와요.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현장 노동자 등은 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2인 이상 함께 지낼 것을 전문가는 권유합니다. 뇌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때는 위험하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의식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잘 걷지를 못해요. 그 다음 헛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옆 사람이 그래서 잘 지켜봐야 돼요. 그늘에 가서 혼자 쉰다고 하지만은 누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의식이 쓰러진 다음에 치명적인 상태가 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2인 1조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예방 수칙은 더운 시간대의 휴식하기입니다. 가장 많은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활동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 자체를 피해야 되겠죠. 12시에 5시까지 폭염 경보가 있는 날, 특히 습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날, 이런 날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이나 근무를 좀 자제하는 게 좋고, 만약에 습도가 높고 힘들어하면은 그때는 쉬게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더위를 참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노인들은 또 에어컨을 켜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잘 안 드시잖아요. 또 선풍기만 켜다 보면은 선풍기는 32도 올라가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노인들한테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두고 송광사 서울분원 법연사가 수험생과 청소년들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딱 한 번 108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법연사 3층 대웅보전과 약사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08배 수행을 어제부터 수능일인 11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딱 하루 한 번 동참해 자녀의 학업 성취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모든 수험생과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108배 참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또 이렇게 돌아보고 또 우리 자녀들이 꼭 합격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업장이 좀 녹아내리고. 법연사는 챌린지 참여자에게 일일 하루초를 한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대웅전에 올리는 선물을 준비하며 챌린지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홀로 또는 가족 단위로 누구나 법연사로 와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지구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2021년 세계유산 축전 백제 역사유적지구 행사가 오늘 13일 개막을 시작으로 29일까지 17일간 온라인과 현장 행사로 나눠 펼쳐집니다. 13일 오후 7시 20분에 열리는 개막식은 공주, 부여, 익산을 3원으로 연결해 중계방송을 진행하며 세 지역 주민이 동시에 개막을 선언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주제 공연 등이 축전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잠실 한강공원에 약 2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신개념 자연형 물놀이장과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한 복합 나들이 공간 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합니다. 새롭게 조성될 자연형 물놀이장은 원더풀과 조이풀, 유아풀로 구성되며 이 밖에도 잔디 쉼터와 숲속 산책로, 모래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이 어우러져 도심 속 휴식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인천공항 교통센터에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디지털 홍보관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문화유산을 직접 방문하기 전에 실감형 콘텐츠로 사전에 생생하게 맛보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사찰 방역 수칙을 공지하고 수도권 사찰 법회 수용 인원을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사찰 주지 스님과 사부대중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